자, 박한식 교수와 함께 선을 넘다 오늘 또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미국 얘기를 또 해보려고 합니다. 미국의 언론 자유라는 주제로 말씀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한국에서도 늘 한국 언론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지수는 거의 바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은 뭐 기레기, 기덕이, 뭐 외람이 이런 표현까지 쓰겠습니까? 자, 가짜 뉴스로 국민 여론을 좀 왜곡하는 것을 넘어서서 정적 제거를 위한 명분으로 가짜 뉴스를 쓴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현상이 미국에서도 이제 심각하다는 게 이제 오랫동안 교수님께서 그 지적을 해 오셨는데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그 기본 개념 정립을 또 해보려고 하거든요. 자유라는 거에 대한 기본 개념. 그 윤석열 대통령 심사에서 자유를 뭐 36번 말했다 뭐 이런 것이 이제 뉴스로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만 아마도 이제 이 자유를 강조하는 미국식 가치관 이것이 이제 투영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교수님 보시기에 미국에서 한 50년 이상 살아오셨는데 미국식 자유가 뭐냐, 미국식 자유의 실상이 뭐냐 이런 것들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그 자유라는 건 미국식이 있고 무슨 어떤 나라식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자유는 자유입니다. 자유는 뭐냐? 자유권을 가진다는 것은 선택권을 가진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것이 그 자유가 있는 정치는 정당도 여러 개 있고 정책도 서로 대결이 되고 투표를 해서 사람들을 비교해서 뽑고 정책을 비교해서 또 정책을 주장하고 이게 민주주의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유라는 건 뭐냐 하면은 선택권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바꿔 놓으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선택권이 의미가 있으려고 하면은 선택할 게 있어야지요. 미국의 선택은 정치적으로 두 정당인데 두 정당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국민한테 선택권이 별로 없습니다. 한 정당만 있는 공산주의 국가에 선택이 없다고 비난을 많이 하는데 그건 또 그 정당 안에서의 선택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지금 공화당, 민주당 이 두 개인데 이 두 개가 이렇다 할 선택은 주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벌써 미국의 자유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제한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정당도 여러 개 있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의미가 있도록 선택 대상이 많아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국도 민주주의를 선양시키기 위해서는 더 정치 집단이나 정치 이념 같은 것도 다양성 있게 만들어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선택권이 선택의 대상이 너무 제한되어 있는 것이 미국입니다. 그리고 자유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표현의 자유거든. 그 언론의 자유라는 말입니다. 표현하기 위해서는 생각의 자유가 있어야 되고 표현의 자유가 있고 집회의 자유가 있고 결사의 자유가 있고 그게 다 중요한 민주주의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 미국입니다. 언론의 자유도 좀 자유라 그래서 방종 비슷하게 아무렇게나 얘기하고 그게 아니고 언론의 자유라는 이름 밑에서 말하자면은 오보를 할 뿐만 아니라 또 계획적으로 보도를 잘못함으로써 정치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언론의 자유가 미국에 있습니다. 그렇지 진짜 객관적으로 정보만 제공하는 언론은 지금 거의 없어졌습니다. 보십시다. 미국의 언론기관은 전부 다 러시아 푸틴을 악마로 생각합니다. 전범자라고 그러죠. 전범자라고 국제사회에서 하려고 하면은 국제 중립 재판에서 범죄자로서 판결을 받아야지 범죄자가 됩니다. 민간인을 가서 죽였으니까 범죄자다. 조 바이든이 범죄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미국의 대통령도 범죄자들이 많았습니다. 닉슨도 그랬고 월남 전쟁 때 그때 전범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때는 제가 미국에서 대학원에서 공부한다고 1969년에 공부한다고 바쁠 때
매일 길에 나가가지고 월남전쟁 반대 시위를 하고 그랬죠. 그런데 그때 이런 것 저런 것 생화학 무기를 가지고 또 민간인을 상대로 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인다. 최근에 보니까 지금 미국의 국방장관 잠깐 했던 제임스 매티스 대장인데 이 사람이 미국이 위선적인 그런 정책을 쓰고 있다. 푸틴을 가지고 전범자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나라에 미국에 닉슨도 전범자다. 자기가 통솔하는 장교로 있을 때 1969년에 월남 민간인들 540명, 210명은 어린애들이 전부 다 양민 학살을 다 당했어요. 그 학살을 시킨 것이 그 제일 책임자가 닉슨인데 1969년에 닉슨을 전범자로 취급하고 하나도 우리가 안 하고 있으면서 왜 러시아 푸틴은 전범자로 하느냐 이런 얘기도 제임스 매티스가 한 건데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미국이 자기가 뭐 한 것은 양민 학살을 한 거 한국만 보십시오. 남북에 북쪽에 황해도에 신천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1950년에 사람들을 3만 5천 명을 죽였어요. 아니 그 군에 신촌 군의 인구가 15만인데 3만 5천 명을 죽였으니까 4분의 1을 죽였어요. 제가 그게 2번이나 가봤습니다. 가서 독일 히틀러가 했는 홀로코스트 뮤지엄처럼 그렇게 다 만들어 놨는데 가보니까 어린애들 머리카락, 운동화 이런 거 다 고무신 옷 다 모아놓고 전시하는데 거기에 총책임으로 학살을 지휘한 사람이 미국 사람인데 아마 제 생각에는 중령일 거예요. 그런데 이름이 제임스 매던이라고 하는 사람, 내가 그걸 다 적어왔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인터뷰해서 다 알아왔는데 그런 사람이 그게 3만 5천 명을 죽이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그래서 미국 와서 제가 아는 언론인을 통해서 ABC 저명한 언론인을 통해서 이거 좀 조사해봐라. 그러니까 제임스 매들이라는 사람이 국방성에 조회하니까 그런 사람이 없었대요. 그만큼 사람 있는 것도 없었고 거짓말을 다 하게 되는 것이 미국의 언론이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많은 국민들이 조 바이든이 대통령이 2020년에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야 된다. 그걸 아직까지 믿고 있습니다. 그만큼 거짓말과 의도적인 오보 이런 것들이 판을 치는 것이 미국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사실 어느 게 진짜인지 모릅니다. 그럼 어느 게 진짜인 줄 모르면은 정치 참여를 안 하게 됩니다. 민주주의에서 국민이 정치 참여를 안 하면은 민주주의의 위기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게 지금 미국 민주주의에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고 또 참여를 하지 않는 것이 하나의 병폐로 되어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이게 개념이 좀 정리가 되네요. 이제 민주주의하고 언론의 자유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 어떤 관계인지가 좀 말씀해 주셨는데 우선 그 미국에서 얘기하는 언론의 자유라는 것이 실제로는 가짜 뉴스를 생산 유포하는 그런 자유로 변질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언론이라는 게 과거에는 객관적이고 믿을 수 있는 정보를 국민들이 교육을 해야지 가치 판단을 하고 정당 같은 거 정치인들 비교해가지고 시장에 가서 물건 살 때 비교하는 것은 어떠한 척도에 의해서 비교를 해야 되거든. 그 비교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언론입니다. 그러니까 언론이 없으면 민주주의가 선택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언론이 민주주의의 핵심인데
언론이 전부 다 의도적인 오보, 거짓말 이런 걸로 해서 전문적으로 전부 다 포장을 해가 나오기 때문에 선거민들, 우리 국민들은 무엇을 믿어야 될지 모릅니다. 이러한 것이 미국의 민주주의의 언론이 핵심인 민주주의의 몰락이랄까 퇴세하는 모습을 우리가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국내에서도 한국에서도 그 가짜뉴스 처벌법 이런 것들이 추진되고 있거든요. 뭐 징벌적 손해배상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어떻습니까? 그 언론의 피해에 대해서 구제하는 뭔가 절차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건 전부 다 고소해가지고 법으로 하는데 고소해본들 제일 끝까지 가는 것이 대법원인데 대법원도 이념에 의해서 가치관에 의해서 다 선출되고 임명되기 때문에 객관적인 정보를 걸러내서 국민들한테 제공하는 데는 아무도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 자유가 실질적으로 의미가 없음으로써 미국의 민주주의가 위기에 봉착해 있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듣고 싶은 말씀은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 자체에서 대표적인 가짜 뉴스, 가짜 선전을 많이 해왔잖아요. 그 통킹마 사건, 뭐 쿠바 침공, 한국 전쟁, 이라크 침공, 아프간 침공 등등의 정부 자체가 이제 그 정보를 왜곡했는데, 그럼 이것이 언론과 결탁해가지고 배포가 되고 이런 구조라고 봐야 될까요? 결국은 돈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 벌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misinformation, disinformation, 오보 이런 거 하는 것도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고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군산복합체에서 돈을 많이 벌이기 위해서 거짓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해가지고 지금 우크라이나 보면은 우크라이나 군대가 거진 다 이기게 돼 있고 러시아는 정치적으로도 군사적으로 부패되고 내부적인 결함에 의해서 붕괴 지전에 가 있다. 이렇게 전부 거짓말을 다 해냈습니다. 그런데 그 다른 정보도 없고 하기 때문에 모스크바에서 나오는 건 직접 들을 형편도 없고 그럴 길도 없고 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지금 푸틴이 완전한 악마 같은 존재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에 그 악마 같은 존재하고 대결하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것이 바른 정책이다. 그래서 지금 하는 것이 미국인데 그것도 근본적으로 민주주의적인 객관적인 정보가 결여된 상황에서 거짓말, 오보 등등에 의해서 우리가 여론을 만들고 중간선거가 지금부터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거할 때 선거하는 사람들을 보면 전부 거짓말을 가지고 나와요. 그러니까 거짓말 정치가 되어버리는 그걸 대한민국에서 미국을 보고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미국의 언론에 대해서 미국 민주주의의 현실에 대해서 냉철하게 우리가 판단하고 주권국가로서의 위상을 유지를 하고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역사적인 소명이라고 생각이 갑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외신이라고 얘기하면서 주로 이제 미국의 언론 논조와 언론 정보를 가지고 한국의 언론이 도배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러시아를 악마하면 한국 언론도 러시아를 악마하고 대북 악마와도 마찬가지로 대중국 악마와도 마찬가지고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를 영웅으로 지켜 세우는 그런 논조를 그대로 지금 한국 정부가 따라가고 있고 한국 언론이 따라가고 있단 말입니다. 자, 이래서 그런 게 필요하다. 가짜 뉴스, 특히 국제 문제에서 가짜 뉴스를 판별할 수 있는 능력 우리가 키워야 된다. 국민들이. 그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규모는 작지만은 큰 역할을 주권 TV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권 방송에서 무슨 이런 걸 지적할 수 있는 지혜가 있고 또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앞으로 통일 TV도 나오고 KBS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지만은 MBC도 그렇고 될 수 있도록 객관적인
뉴스의 매체가 돼가지고 미국 민주주의라는 건 언론에서 보아서도 그렇고 선택권 이런 견지에서 볼 때 민주주의가 잘못됐다. 그런데 더 좋은 민주주의를 우리는 추구한다.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는데 미국이 하는 걸 따라가려 하지 말고 잘못하는 걸 눈에 보면서 따라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잘못해가 실패하고 지금 절벽에 떨어지기 상황에 있는 나라를 따라가다가 같이 떨어지지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미국을 제가 55년 동안 60년 가까이 이렇게 계속 살면서 또 45년 동안 대학교에서 교편을 잡으면서 제가 미국을 어지간히 알기는 알고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지금 있는 그대로 따라와서는 절대 안 합니다. 미국이 이상하는 것, 이상적으로 추구하는 목적들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따라간다가 할까 실현하는 데 노력하는 것은 필요하지만은 미국의 현실을 모방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자, 미국의 민주주의 현 주소를 미국의 언론의 현 주소를 보면서 파악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반면교사를 삼아서 한국에서 그런 가짜 뉴스에 휘둘리지 않는 능력, 국제적인 문제, 국내적인 문제에서도 그걸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미국의 언론 자유를 주제로 해서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